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7월 두 번째 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께 삼성전자의 흐름들 쉽게 어렵지 않게 또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했지? 또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건가? 너무나 큰 하락폭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고민이 되시고 이게 앞으로 이 고점이 혹시나 뜬 게 아닌가라는 또 잠 못 이루는 또 밤이 되지 않을까 좀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의 하락을 한마디로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에는 어떤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없는데 이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었다라는 게 정말 딱 맞는 이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피해갈 수 없는 조정이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왜 또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댓글로도 이 삼성전자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댓글로 우리 삼성전자 화이팅 이렇게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정말 또 큰 힘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락했던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뉴욕 증시 이 CPI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이해가 가능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쯤 될까? 그리고 금리 인하가 돼야 우리나라 주식 그리고 글로벌적인 주식시장판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거든요. CPI 지수가 좋게 나와야 한다라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결국 금리가 인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서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아져야 한다는 건데 이 지표의 숫자가 좋아져야 한다는 건데 어저께 이 6월 CPI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좋은 지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좋은 지표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금리가 동결이었습니다. 그동안 동결로 이 고금리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 그럼 너무나 호재죠. 호재인데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대폭의 하락이 있었어요. 또 우리가 상당히 연관이 깊은 엔비디아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리라는 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 자산 시장에 상당히 우리나라 뭐 물가나 이런 부분이 잡히지가 않으면서 물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현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 그러면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또 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동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또 언젠가는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내려갈 텐데 일반적으로 자산 시장, 특히 주식 시장은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언제 좋아지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금리가 동결이 되었을 때 이 구간에서 이 기간 동안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만큼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애플, 엔비디아 이 모든 주식들이 다 상승 곡선을 바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물론 나스닥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꽤 상승폭을 나타냈고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고금리가 진행이 되었다가 동결이 되고 이제 금리 인하가 막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는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형상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때는 어떤 시장에서든 무조건 주가가 하락을 하는 한 몇 개월 정도는 하락하는 그런 침체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물론
개별 종목에 대한 테마주 형식으로 주가가 또 상승하는 종목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형주 중심의 또는 기술주 중심의 종목들이 많은 하락폭을 나타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빗나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만큼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흐름이 나올 건데, 그럼 오늘의 하락은 뭐다?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제 진짜 다가왔구나.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재료 소멸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지금 9월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월이라고 하면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침체기가 올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대비를 해나가겠죠. 우리가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관점으로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무조건 취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하락이 현재 이제 9월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유지할 것이냐 라고 본다면, 현재 CPI 발표가 오늘 어저께죠. 어제 오후 9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9시 반에 발표가 되었고, 저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단기적으로 낙폭이 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 발표 이전까지 저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때 어느 정도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의 고점이 8월 초 중순쯤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삼성전자가 뭐 더 주가가 여기서 고점이 나오고 꼬꾸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기가 들어가기 전에 단기적인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이런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요, 결국 이겁니다. 이거 외에는 어떤 다른 악재도 없고요. 단순히 이렇게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이 대형주 중심의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맞춰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투자 매매 동향을 보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대부분 외국인들의 자금들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런 흐름들을 CPI로, 결국 CPI에 대한 조정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정 구간 뒤에 언제 또 반등이 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하루 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 초반까지도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죠.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 이 삼성전자를 또다시 매수하려는 매수 대기자들의 물량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던 전고점 구간까지는 분명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이 10만 전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 여러분들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12만 원, 최고 13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96,800원을 찍고 고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이때의 시장 분위기는 바로 이 10만 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10만 전자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내려왔듯이, 현재 증권가에서 12만 원, 13만 원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 근처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물론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이런 것들은 계획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그런 식의 목표치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주 중심의 지금 하락이, 이렇게 테슬라, 엔비디아가 또 5.5%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보면 되겠고, 또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면은 HLB나 이런 쪽에 루머들이 계속 돌면서 주가의 하락을, 또 매도세를 좀 압박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에 뭐 불같이 화를 냈다, 일부 증권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좀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또 어느 정도 걱정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또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루머와 찌라시에는 절대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피셜한 내용들, 그리고 정말 정확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아닌 정확한 내용들만을 가지고 이 삼성전자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기술주 약세에 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4% 정도 하락을 하였고, 그리고 기술주 약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CPI의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흐름들 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근거들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거의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도, 2019년도 말에 여러분들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점이 62,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잘 보이게 크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날짜로 보면은 11월 달부터 11월 16일까지, 그리고 그 전에부터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가고 있었고 외국인들은 비중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흐름이 지금 이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차트 속에서 여러분들 개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 때 주가는 이전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96,800원까지 고공상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의 흐름과 같은 이런 조정폭은 무조건 발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가까운 조정폭을 계속 발생을 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한 번 탄력을 받은 종목은, 특히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한 번 탄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포모 현상으로 개인들이 달라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이 그때 이후로 신고가를 뚫은 이후로 계속해서 또다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순매수로 엄청난 양의 매집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외국인들의 비중입니다. 자, 날짜를 보면은 2020년 11월 달 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55%까지 올라가는 모습, 5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점을 찍으면서 고점을 갱신할 때마다 외국인들의 비중이 어디까지 떨어져요? 53%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자, 오늘은 좀 CPI의 영향을 받고서 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자,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 누가 팔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순매도가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 상당히 닮은 모습과 함께 이 외국인들의 비중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비중을 보면은 지금 다시 기존의 40%로 떨어졌던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보시죠, 56%대까지 올라온 거. 자, 외국인들이 현재 56%대까지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건, 결국 외국인들의 비중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10만 전자에 가까워지는 구간이 왔을 때 개인들은 또다시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때의 흐름과 똑같이 나올 건데,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신고가를 저는 뚫고 올라가면서 또 개인들의 과열된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이 시기가 저는 금리 인하 시기, 경기 침체 시기, 앞으로 몇 개월간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 해서 자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는 그 시기와 상당히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시기가 오기 전에 어느 정도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이런 신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실시간 장 중이라도 여러분들 이런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꼭 해야 되는 그런 관점에 대한 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결국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는 이런 시황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자, 그럼 오늘의 하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로 시장이 침체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결국 또 삼성전자는 기업의 가치와는 상관없이 그 글로벌적인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윗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확정 수익을 챙겨 나가고 다시 한번 그 침체기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또 물량을 비중을 싣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복리로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쌓아 나갈 수가 있겠죠.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복리로 수익을 쌓아 나간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할 매도 관점에 대한 비중을 줄여 나가면요,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가격이 싸지면 싸질수록 여러분들은 아마 더 환희를 지를 겁니다. 왜? 난 더 싼 가격에서 나는 더 비중을 높게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시나리오를 꼭 가져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한다라고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영상을 또 보시면서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매일매일 같이 추적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으로도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는 영상들을 찍어낼 거지만, 장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잡아 나가야 하는 이런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으로 말씀드리기엔 상당히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삼성전자를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들, 찌라시들이 아니라 오피셜한 내용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할지,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짜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전략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그리고 시나리오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는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9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여러분들 새벽 맨날 밤새 가면서 미국 시장 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 삼성전자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도 매일매일 찍어 드릴 거고요. 주말에도 어떤 이슈가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 미국장은 금요일날 저녁에 열립니다. 오늘 미국장까지 제가 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 자료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라도 좀 보시면서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분석 자료들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 없이 삼성전자의 주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조정 뒤에 또 우리가 잡을 만한 매수 타점들을 잘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지금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실 수는 있습니다. 흔들리실 수도 있고요. 아마 오늘 매도를 결정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고, 오늘 또 매수를 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은 이 매수 자체, 여러분들 추가 매수 타점 같은 경우도 현재 이 CPI에 대한 결과,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까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까지도 제가 좀 흐름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 번호로 가끔씩 고맙다고 또 문자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응원의 문자 메시지도 저는 너무 환영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종목들로도 좀 고민이 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로 해달라. 네. 구독만 해주시면 저는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하나씩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제가 주말에도 이 삼성전자에 대한 영상 미시장까지 또 확인을 해본 다음에 내일도 여러분들께 또 좋은 내용들에 대한 영상들 찍어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주말 동안 삼성이라고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동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빠르게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